희용제요를 할 때는 일간과 원령에 대한 희용제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일간의 희용제요를 하고, 두 번째는 왕세강약을 해야 돼요. 왕세강약. 원령의 희용제요를 하고 난 다음에 원령은 이제 합충변화를 해야 돼요. 합충변화. 그러니까 원령의 희용제요라는 것은 이건 뭐냐 그러면 당령을 기준으로 당령의 희용제요예요. 당령의 희용제요. 일간의 희용제요는 이제 계절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계절별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고유한 희용제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세운을 봐야 돼요. 세운을. 그러니까 자기 변화냐 환경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운에다가 목숨을 막 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운은 그렇게 목숨 걸 것이 아니에요. 그 대운이 뭐 몇 월 달에 들어오느냐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쓰는 데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도움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는 것은 10년에서 30년이 오잖아요. 10년 되게 30년 되게 이제 1년 되게 1년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1년 앞만 내다봐도요 밥은 먹고 살죠. 3년 앞만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상은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년 대운을 준비한다? 10년 후를 놓고 지금서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연봉 5억 이상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대운을 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10년이 아니라 30년 대운을 쓴 30년 후를 내다본다? 그거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급, 대기업의 아주 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 회장급,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대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개 대운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대운이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10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절반은 될 거예요.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시간 다 흘러보낸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대운을 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마치 그 대운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해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어느 대운서부터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그때 이제 좋아지는 환경이 왔다는 의미지 자기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지지에서 오는 그 계절 시간이잖아요. 그 환경에 의해서 좋아진 거예요. 물론 자기가 노력한 게 있으면, 사주의 구성이 그렇게 갖춰져 있으면 그때가 좋아지는 건 맞지만 연운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대운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대운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연에서 그 해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운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정말 고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 그러면 일간의 체용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일간의 체용을. 그러면 일간의 체용은 일단 음간이라고 하면은, 음간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체를 유지를 해야, 유지한 다음에 기세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수, 정화, 그리고 신금, 을목, 기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제 저거를 한번 정해 보자고요. 체를 정해 볼게요. 체라는 게 있고, 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라는 게 있어요. 보호자한다는 게 있어요. 개수가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경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개수가 이제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간목이 필요해요. 개수가 쓰는 건 계갑 수생목으로 쓰는 거죠. 그럼 체를 수생목하기 위해서 체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반드시 보호자를 하는 것은 기토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럼 요건 일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간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있는 내 개수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한 도표예요. 개수가 일간이다, 아니면 개수가 나의 관이다, 개수가 뭐다든지 간에 내가 육신으로 뭐가 되든지 그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다. 간목은 정화는 간목이 필요하죠. 정화는 간목이 필요하고, 용으로는 경금이 필요하고요. 보호자로는 기토가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개수를 먼저 보면 개수가 수생목을 하는데 무리 없이 수생목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체가 이제 소멸되잖아요. 금이 없이 수생목하면 체가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이게 금이 없으면, 체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체가 없는데 간목을 쓰겠다, 수생목을 하겠다, 이 간목으로다가 뭐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목을, 이 체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을 쓰겠다 그러는 것은 이제 희기 논법이 들어가요. 희기. 계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간목이 정화를 이제 쓰게 되겠죠. 이건 기신으로 쓰는 거죠. 기로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요게 희라면 희. 그러니까 개수가 경금이 있어야 간목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간 입장이에요. 환경 입장이 아니고 일간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개수가 없이 간목을 쓰려면 정화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희가 아니고 기가 된다, 이 뜻이에요. 기작용을 한다. 개수는 흘러야 되니까, 끊임없이 흘러야 되니까 경금이 있어야 되고요. 정화는 또 어떻게 돼요? 정화는 타올라야죠. 정화는 타올라야 되니까 간목이 있어야 돼요. 신금은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녹으면 안 되니까 추워야죠. 계속 찬바람이 불어야 신금이란 얼음이 녹지 않죠. 그래서 임수가 필요해요. 찬바람이 필요해요. 을목은 어떻게 할까? 을목은 산포한다, 퍼진다 이랬죠. 퍼지려면은 퍼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병화가 필요하죠. 기토를 이제 정원이라고 해요. 정원. 그 정원에 물이 차면 안 되니까 무토라고 하는 방파제가 필요하죠. 지금처럼 장마철에 방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집 안에. 그러니까 무토로다가 방파제를 써야 돼요. 개수는 흘러야 되니까 수원이 필요하죠. 간목은 정화는 타올라야 되니까 간목이 필요하고, 신금은 녹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임수가 필요하고, 을목은 퍼져야 되니까 병화가 필요하죠. 기토는
방 안에 물이 차니까 무토가 필요하다. 요게 있어야, 요 체가 있어야, 요것이 있어야 일단 이 음간, 요게 이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인간이 보존이 된다. 그 보존이 된 이후에 요렇게 먼저 요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을 찾아야 돼요. 할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원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령도 춘하 추동별로 원령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있고요. 일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 음간, 특히 음간은 희용이 희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희가 있어야 먼저 자기 체를 유지한 이후에 용을 쓰려고 해요. 자기 체를 갖추고 이제 기세를 따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간은, 음간은 양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를. 그러면 양간은 음간을 보호해 줘야 돼요. 양간을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일단 간목은 어떻게 될까? 정화를 보호해야 돼요. 간목은 정화를 보호해야 돼요. 이거하고 좀 보는 법이 달라요. 이건 음간이고 이건 양간이에요. 항상 양간은 음간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양간은 음간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정화를 보호해야 돼요. 두 번째 을목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해월의 간목이면 정화를 보호해야죠. 내가 진월의 간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월의 간목이면 을목을 보호해야죠. 그 원령에 따라서 다르죠. 추동절에는 정화를 보호해야 되고 춘하절에는 을목을 보호해야 돼요. 무토일간은 무조건 기토를 보호해야 돼요. 기토의 보호자는 무토예요. 그러면 기토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서 임수를 막느냐 병화를 막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임수로부터 나쁜 일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임수라고 하는 나쁜 것을 막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을 세우려면 임수가 사주에 있어야 되겠죠. 사주에 임수가 있어야 무토가 임수를 막아서 기토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사주에 기토는 없어도 돼요. 임수가 있어야 임수를 막아서 기토를 보호한 대가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임수가 없으면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무토일간인데 임수가 없어서 나는 임수를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 기토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최고가 되죠. 무토가 임수를 막지 않아서 기토가 떠내려가면은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그러면 을목과 신금이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을목과 신금이 기토와 함께 떠내려가요. 그러면 무토일간이 임수를 막아서
깃털을 구했느냐, 을목을 구했느냐, 신금을 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이 다르죠. 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신금이 떠내려가고 을목이 떠내려가는 것을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자 같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저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 같으면 어떻게? 그래도 돼, 이러죠. 그러니까 구할 마음이 없으니까, 임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구할 마음이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구해줄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꼭 불평불만 환자들이에요. 병원에 가거나 빨리 가서 약을 드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일간이 일을 하려면 임수나 병화가 있어야 돼요. 임수나 병화가 있어서 이거를 막아서 기토와 을목과 신금 중에서 어떤 것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공이 달라지는데, 임수가 이제 주동절에 춘하절에 임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불평불만 환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토일간은 병화와 임수 중에서 임수가 이제 더 중요해요. 임수를 막아야 돼요. 임수를 막아서 반드시 기토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토 안에는 을목과 신금이 서로 이렇게 부닥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토를 구하면 같이 구하는 거예요. 기토가 떠내려가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을목과 신금이 막 같이 떠내려가요. 그러면 을목 하나 200억, 신금 하나 200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이 있는 사람은 만석직이라고 해요. 만석직이. 을목이 있는 사람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을목이 있는 사람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린 기업체의 어떤 오너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신금 있는 사람은 만석직이, 주식을 아마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토가 없으면 집 잃은 사람을 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가 적어요. 기토가 없어서 이제 뭔가를 내가 해주기는 해줬는데 집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공은 큰 것이 아니다. 무토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경금은, 여기서 경금은 여기 개수가 있어야 된다 했죠. 여기서 경금은 반드시 개수를 개수가 있어서 사람들의 지혜와 그 마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경금은 개수의 그 마음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경금이 잡아주는 거예요. 개수의 마음의 중심을 경금이 잡아준다. 그러니까 뭐 경금한테 개수가 있다는 것은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도를 가는 거죠. 개수를 도와가지고 이제 그 정체성을 바로잡아준다. 그런데 경금이 그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임수한테는 뭐가 떠내려가죠? 일단은 신금과 을목이 떠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그 임수에게 신금이 떠내려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토로다가 신금을 붙잡아야죠. 이때 을목은 개수 때문에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드니까 요 을목은 나중에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을목은 여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난습한 환경인데 이게 한습한 환경에 추워서 한습해서 을목이 오그라들어 버려요. 오그라들기 때문에 간목이 이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금은 이때 이제 경금은 이제 신금에게 여기서 이제 또 신금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신금을 또 도와줘야 돼. 경금이 신금을 도와줘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신금이 떠내려가지 않게 무토로 잡아줘야 돼요. 을목이 있으면 다시 계수가 있어야 되고 계수가 있으면 다시 간목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라도 일단 신금과 무토가 있어야 돼요. 경금은 마치 이제 여기에서 을목이 간목에게 등락계갑을 하듯이 신금이 경금에게 등락계갑을 하는 것과 같아요. 경금은 임수에게 얼어 죽을까봐 이불을 덮어주는 역할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수가 무토로 잡아줘야 되고 경금에 의지할 곳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추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수는 뭘로부터 신금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러면 병정화로부터 얼음이 녹지 않게 임수가 보호해줘야 돼요. 병화일간은 을목을 경신금의 위협으로부터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화일간은 경신금으로부터 을목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돼요. 여기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삼재 중의 하나예요. 삼재 중의 하나예요. 삼재.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휩쓸고 가버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죠. 임수가 잘못되면 다 휩쓸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임수한테는 무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무토 덕에 사는 게 누구냐? 신금, 을목, 기토. 이 세 가지는 항상 무토 덕에 살아요. 병화도 삼재 중에 하나죠. 염상하다 그러죠. 염상. 온갖 초목이 다 말라서 죽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무토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임수는 뭐 천재지변 재난이죠. 요건 재난이에요. 천재지변 재난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염열이에요. 염상한 기운, 염열이에요. 염상해서 온갖 초목을 다 말려 죽여요. 그러니까 병화도 이 무토덕에 사는 것이 뭐예요? 을목, 신금, 기토예요. 그럼 간목일간은 정화를 도와야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을목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해줄 자질을 갖추려면 내가 과연 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또 계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도와가지고 상대가 잘 되어야죠. 그러려면 이제 병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도울 자격이 있으려면 계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도와준 상대가 잘 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한테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화가 있어야 이제 경금이라는 열매가 열리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도와줬으면 상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병화가 을목을 많이 도와줬는데 사주에 경신금이 없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을목은 뭐예요? 먹고 노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효과가 없죠.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자연이니까 돕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심리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막 이렇게 해줘도 자식이 그냥 건들건들 그냥 놀기만 하면 그 부모가 계속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경신금이 있어서 뭔가 결실을 내줘야죠. 간목이 정화를 돕는 거는 뭐예요? 경금, 신금이 있어야죠. 그렇죠? 을목은 뭐예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을 돕는 거는 병화, 간목이 돕는 것은 정화. 그리고 정화를 도울 때는 경신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을목을 돕는 것은 병화지만 그 병화는 뭐야? 을목의 보호를 받고 놀기만 하면 안 되죠. 뭔가 결실을 이루어야죠. 또 경신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목이 정화를 돕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화가 을목을 돕는다는 것은 인문적인 요소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목한테 정화가 있으면 경금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경금이나 경신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에 경금이 없으면, 간목이 금이 없으면 정화를 아무리 도와준들 혜택을 볼까요? 못 도와줄까요? 혜택을 못 보죠. 아무리 도와줘도 실적이 없으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병화가 을목을 도와주는데 경신금이 없으면, 경금이 없으면 인문학적으로 돕는데 결실이 없는 거죠. 경금도 계수를 도와야 되는데 경금이 계수를 도울 때는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 있어야 계수를 돕는 것에 대한 혜택, 계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금은 그냥 신금이 간목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신금이 간목한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의지하는, 을목이 간목한테 의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등락계갑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경금이 계수를 도와줬는데 계수가 간목이 없이 그냥 흐르기만 하면 안 되죠. 간목이 있어야 도와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금이. 신금이 있다는 것은, 신금은 이제 임수가 있어야,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도움 보람이 있어요. 신금일간한테 경금이 겁재죠. 그러면 신금한테는 임수가 있어야 이제 겁재가 이 신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신금한테 이 임수가 없으면 경금인 겁재가 신금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목인 정화가 정화를 돕는다는 것은, 간목이 정화를 돕는다는 것은 경금이 있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경신금이 있어야. 그 중에서 이제 경금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경금. 계절에 따라서 이것도 추분 이후는 신금이 있어야 되고, 추분 전에는 경금이 있는 게 좋아요.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는 경금, 그리고 이제 추분에서부터 동지까지는 신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서 경금이 있으면 양쪽으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데 추절에 신금이 있다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신금이 방해를 해요. 을목을 상극해서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목을 돕는다 그러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정화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거고, 요거 을목은 뭐예요? 등락예가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목이 도와주기는 하는데, 요거는 기신으로 돕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돕는 거고요. 요거는 을목이 간목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간목이 을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간목은 을목 싫어해요. 을목이 간목을 좋아하는 거죠. 을목이 간목한테 매달리는 거지, 간목이 을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금이 신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신금이 간목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간이 양간이 필요로 한 거란 뜻이죠. 요거는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신으로 쓰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도와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없으면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 효과가 있는 만큼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도우려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내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경금이 신금을 도우려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내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토가 깃토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야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야? 신금, 을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때 신금을 하나 구한다? 그러면 200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을목 하나 구한다? 이것도 200억이다. 그만큼 효과가 높다는 뜻이에요. 대운에서 오는 것은 대개 이제 나이 50이 넘으면 써먹어요. 50이 넘으면. 무토 다음에 기토가 와야지. 그런데 기토 다음에 무토가 오면은 임수를 막는 효과가 적어요. 임수는 신금을 보호하는데 병정화가 있어야 신금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는 신금을 보호해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토는 당연히 임수를 막아서 기토를 보호해야죠. 그럼 기토에 따라서 그 기토가 신금과 을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토한테 돌아오는 효과가 다르겠죠. 그 병화는 을목을 보호하고 신금은 임수가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기토와 신금은 없고 임수가 있는데 기토와 신금은 없고 을목만 있는데요. 그러면 물 건너간 거예요. 무토가 있는데 기토도 없고 신금도 없고 을목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봉 잡았다가 황됐다 그래요.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따라 사람이 오고 사람 따라 물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화일간은 을목이 왕하면은 내 사주에 내가 병화인데 을목이 왕하다 그러면 경신금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호받는 사람들이 크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을목이 크게 성취를 한다는 뜻이죠. 병화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병화가 그런데 너무 왕하면, 을목이 왕하면 경신금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병화가 너무 왕하면 무토로다가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임수일간이 그냥 딸랑 임수일간 하나밖에 없는데 밑에 뭐 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해자라고 하는 수도 없고 일간에 그냥 금생수도 안 받고, 그런데 딸랑 임수 하나 있는데 이걸 무토로 막으면 안 돼요. 그거는 무토로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홍수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무토가 아주 왕할 때 병화가
병화가 아주 왕할 때 무토로 막아야 기토가 사는 거죠. 을목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왕하다. 병화가 아주 왕하다라는 건 뭐예요? 4, 5월이죠. 4, 5월령. 그리고 천간에 병화가 투관되었을 때 무토로다가 병화를 막아야 기토를 살려주고 을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니까, 을목이 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사니까 돈도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신금은 물건 따라 사람이 오고, 을목은 사람 따라 물건이 온다. 그러면 신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10가지 일간이 이제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양일간이 갖추어야 될 이제 그 채용은, 임수일간은 이제 신금을 갖추어야 되고, 이제 신금을 갖추었으면, 임수일간이 신금을 갖추었으면 병정화가 있어서 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이. 그리고 이제 보좌는 무토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화는 수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보호하고요. 을목을 보호하고 나서 내가 효과를 보려면 경신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좌는 이제 무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금은 계수가 있어야 되고, 계수를 내가 이제 금생수를 해줘야 되고, 그럼 이 계수는 간목이 있어야 경금은 계수를 생겨준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는 기토로 하는 겁니다. 기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채, 요거는 용, 요거는 이제 보좌, 이렇게 보면 돼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화가 있어야 되고요. 정화가 있으면 경신금이 있어야, 이제 경신금이라 그러지만 그냥 경금이라고 합시다. 경금이 있어야 이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토로 보좌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토로 보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령에 대한 희용제여죠. 원령에 대한 희용제여고, 간목에 대한 희용제여는 이제 요건 이제 기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토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원령의 희용제여는 이게 이제 춘하 추동에 따라서 이게 기토가 될 수도 있고 무토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한 건 요거 양일간, 음일간을 했기 때문에 요거 무토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원령에 따라서 토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령은. 그리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토가 임수냐 병화냐는 요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춘하절은 병화를 무토가 막아야 되고 주동절은 임수를 막아야 되는데 사시사철이에요. 이거는 임수병화는 사시사철이에요. 사시사철. 무토가 임수를 주동절에 맞는 것은 이제 사업적 요소죠.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맞게 개입을 하는 거고, 준하절에 임수가 있어서 무토가 개입하는 것은 천재지변, 재난, 홍수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춘하절, 주동절에는 이제 시장의 변화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변화하는 걸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통 경로를 막느냐, 아니면은 이제 세상이 변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임수에게 무토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령의 희용제요는 다르죠. 원령의 희용제요는. 원령의 희용제요는 이제 춘절이다 그러면 이제 자축 인묘월을 춘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축인묘 원령에는 뭐예요? 체가 뭐예요? 체가 간목이죠. 체가 간목이고, 여기에서 기는
자, 이거는 체고, 요거는 이제 기예요. 요거는 기. 기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은 기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근본을 아까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죠. 근본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걸 근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간목은 신금이 되고요.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월령의 희용지예요. 월령의 희용지야. 그래서 체는 춘절에 체는 간목이 되고, 기는 개수가 되고, 질은 기토가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용신론에서는 이걸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근본이라고 하고, 활용하다라고 했죠. 병화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묘진사오월령은, 묘진사오월령의 체는 뭐죠? 체가 을목이죠. 길은 병화고, 질은 무토고, 근본은 경금이고, 활용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웬 개수? 병화는 있죠? 병화는 있는데, 병화가 있으니까 뭐야? 외부는 이제 튼튼하죠. 밖은 튼튼하죠. 을병이니까. 그러니까 내실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실이 튼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 그리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체가 이제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명리학은 뭐예요?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결과가 우선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실용명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질이 들어가 줘야 돼요. 질이. 그래서 오미신유가 되면은 체는 경금이고, 기는 정화고, 질은 기토고, 근본은 을목이고, 활용은 임수예요. 요걸로 이제 추절이라고 하죠. 요거 추절. 요거는 하절. 그러면 동절은 언제부터 동절이에요? 동절은 유술해자. 유술해자니까 체는 신금, 기운은 임수, 질은 무토, 근본은 간목, 그리고 활용은 정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토가 반드시 이제 들어가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토가. 그래서 항상 기와 질이 만나야, 여기 두 개가 만나야 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래 살아야죠. 오래 가야 되니까 근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춘절에는 신금이 필요하고 하절에는 경금이 필요한 거죠. 근본을 튼튼하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부엌에다가 연탄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처럼 인하와 수원은 요거는 이제 수원이고 요거는 인하죠. 가을은 인하죠. 이거는 오래 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니까 특허도 내고 뭐 국가 자격증도 따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근본이 튼튼해진다. 근본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여기 수원, 여기 인하, 수원이죠.
그러면 근본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써먹기를 잘 써먹어야죠. 그게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활용.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고 임수가 필요해요. 이걸 대외관계 활용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절과 동절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을 잘 해야 되는데, 을목에게는 개수가 필요하고 신금에게는 정화가 필요해요. 그래야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이 튼튼하니까 외면을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되니까 병화가 있어야 활용성이 높은 거예요. 을목은 외면이 튼튼하잖아요. 목생활은 외면이 튼튼하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성이 높으려면은 내면이 튼튼해야 된다.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이 튼튼하면은 내면을 보강해야 활용성이 높아지고, 내면이 튼튼하면 외면이 튼튼해야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간목과 을목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원령의 희용제요가 정해졌어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일간의 희용제요, 원령의 희용제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부닥치기 시작하죠. 가령 춘절인데 개수가 없거나 간목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부닥치게 돼요. 이런 문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신금일간인데 해자원령에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가 있어야 신금이란 얼음이 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장간에 병화가 있으면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살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금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고 보좌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임수가 있으면 얼음이 녹지 않았으니까 살아서 활동할 수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임수가 없으면 살아있지 않으니까 신금 사용할 수가 없죠. 임수가 없이 신금에게 병화가 오면 죽었죠. 녹아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일은 있어요.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나는 녹았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일 못한다고 혼났죠. 여름에 태어났으면, 이제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제 갑진을사, 여름이잖아, 그렇죠? 갑진을사로 간다. 운이 이제 그렇게 왔다. 갑진을사 이렇게 운이 왔다. 그럼 환경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체를 갖추는 운이라고 해요. 내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갑진을사로 오는 건 또 운에서 오는 거니까 새로운 갑진을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적성 만들기, 새로운 재능 만들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형체를 갖추라는 뜻이잖아요. 직업 능력을 새롭게 갖추어라. 그러면 갑진으로싸니까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내가 갖춰지는 것이고, 무토가 있으면 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경금이 있으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개수가 있으면 내실이 튼튼해지는 것이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대면을 해보면 돼요. 병화가 있으면 갖춰지는 것이고, 무토가 있으면 형체가 드러나고, 경금이 있으면 가치가 높고, 개수가 있으면 내실이 튼튼해진다. 이 을목은 체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러면 을목일간에게 을목이 오면은 형체를 새롭게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목일간인데 을사년에 을목이 왔어. 그런데
형체를 새롭게 갖춰야 되는데 병화가 없으면 갖추려고 하지만 갖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추려고 하는 것과 실제 갖춰지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 체를 갖출 수가 없어요. 을목은. 그리고 경금이 없으면 자기 가치가 다운돼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토가 없으면 적합한 효과가 없어요. 무토는 뭐 항상 환경에 적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적합한 효과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의 희용제어와 원령의 희용제어를 외워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상생상극 40개의 뜻을 알아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기준이다 그러면 개가 수생목에 맞추고 기계 토국수요에 맞추고 신계 금생수에 맞추고 개병 수국화로 맞춰야죠. 자, 개수가 왔어요. 그러면 개갑에 맞추고 신계에 맞추고 기계에 맞추고 개병에 맞추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제 개수가 왔으면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항상 전구원령 팔자 대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글자들은 8자는 원령에다가 대입하라. 원령에서 구하라. 전구원령. 구원령 팔자 대입. 대자가 이 대자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전구원령 팔자 대입 이거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모든 글자는 8자는 원령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일간 대입도 아까 공부했죠? 그렇지만 머지않아 다 잊어먹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계속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한 거 도표 만들어 가지고 못 외우면 가지고라도 다니셔야 돼요. 맞출 때는 항상 어디? 원령에다가 상생상극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의 기운을 맞출 때는 개갑으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한난조습으로 맞추려면 한습한 기운으로 맞춰야죠. 한습한 기운. 그러니까 개갑은 상생으로 맞추고 기개는 상극으로 맞추고, 요거를 이제 상극이라 그러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상화라고 하기도 해요. 상화라 그래서 기계에다가 이렇게 신을 넣는 통관. 상화란 말이 통관이란 말이에요. 통관. 이 통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상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 통관이죠. 통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계는 토생금 금생수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경쟁이죠. 상극이니까 경쟁이죠. 요거는 뭐예요? 상생이니까 준비죠. 요것도 준비죠. 요거는 물려받은 거죠. 물려받은. 요거는 이제 내가 준비한 거죠. 요거는 현재가 되고,
이거는 과거가 되고, 이거는 환경이라 그래요. 환경.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목이 기토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 목국토를 함으로 해서 자질을 개발한다, 이렇게 배우셨던 거예요. 다 지난주에 다, 지난 강의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극을 하는 것은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상생을 하는 것이 뭐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화를 하는 게 무엇인지, 뭐 생화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다 알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오행에다가 펼치면 되죠. 그래서 계수가 간목을 만났으니까 수생목이라고 하죠. 수원이라고 하죠. 윤택이라고 하고 수화기제라고 하고, 이제 뭐 부르는 거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육신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계수가 일간이라면 상관이라고 하고 편인이라고 하고 이제 뭐 편관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토국수를 이거를 옥토라고 할 거냐, 토국수라고 할 거냐, 편관이라고 할 거냐. 만약에 간목이 일간이면은 이게 이제 일간이 간목이라면 기계면 제극인이죠. 제극인 하고 나면은 이걸로 이제 탐재개인으로 볼 거냐, 제화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탐재개인은 말 그대로 이제 제극인이죠. 그런데 제화라고 하면은 그는 이제 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탐재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쁘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산탕진, 가상탕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사람이 내 자리를 넘본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탐재개인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화가 됐다는 것은 내가 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수를 본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계수로만 보지 말고 한습으로도 봐야 되고 인성으로도 보여야 되고, 기토를 만났을 때는 이거를 오행으로 봐야 될지 육신으로 봐야 될지 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오행으로 봐야 될지 육신으로 봐야 될지, 그렇죠? 그 일간의 희용제효표를 이제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계수가 좋아하는 것은 경금이니까 신앙을 좋아한다. 경금으로 인성으로 신앙한 것을 좋아한다. 신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계수가 뭐 자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금으로 신앙한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수가 간목이 있으니까 신약한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아까 일간의 경금이 있어야 이렇게 오랫동안 흐르고 간목이 있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신왕해지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신약해지게 만드는 거고, 기토는 보존하게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일간이 이제 갖추어야 될 것들이에요. 기토 속에 계수가 스며들어야 오랫동안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을 따지는 방법은, 계수가 기토를 보면은 이거를 편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수가 기토를 보면 편관이라고 하면 어떨까? 안전한 은신처라 그러면 어떨까? 어떤 게 좋을까요? 계수가 기토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나를 숨겨주는 은신처다. 그러니까 기토가 편관이라서 좋아하는 계수도 있고, 기토를 식신이라고 좋아하는 정화도 있어요. 계수한테 편관은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은신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은신처잖아요. 계수는. 정화한테는 기토가 식신이죠.
그러니까 정화도 기토를 좋아하고 개수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왜 따지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왕세강약에 넣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의 왕세강약을 따지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을목이나 신금의 경우 음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를 할 때 신앙보다가는 신약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을목이나 신금은 먹고 자고 놀기보다가는 써야 튼튼한 거예요. 일을 해야 튼튼한 거예요. 개수의 경계, 금생수를 한다. 자, 개수는 경계, 정화는 갑정. 이건 뭐야? 아주 편히 먹고 자고 하는 거야. 편히 먹고 자는 거야. 자는 거고 먹는 거야. 그런데 을신은 얘들은 써야 돼요. 병화로, 임수로, 어떻게 식상으로, 상관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생을 받는, 개수는 생을 받는 거고 정화도 생을 받는 거지만 을신은 뭐야? 식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얘들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얘들은 많이 자고 많이 먹고 해야 튼튼해져요. 수화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원이 필요하고 인하가 필요하지만 을목은 뭐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튼튼한 거예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피로가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신금도 임수로다가 막 뛰어야 돼요. 을목은 뭐 병화로다가 막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은 집에서 쉬는 것보다 신임으로 금생수로 일하러 가야 더 이제 튼튼하다. 그것이 더 왕하다는 뜻이에요. 튼튼하다는 것은 왕하다는 뜻이에요. 왕. 이것도 이제 왕하다는 뜻이에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이제 경신금이라고 하는 관살로부터 이제 왕하죠. 병정화라고 하는 관살로부터 왕하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임수가 지켜주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병화가 막아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신앙하려면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금이 신앙하려면 뭐 유가 있어야 된다, 신의 근을 해야 된다, 유의 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니면 신금은 임수가 있어야 신앙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신앙하려면 근이 있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리학에 그렇게 되면 명리학의 상생상극은 온데가 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모든 오행은 상생상극에 의해서 신앙해야 되고 상생상극에 의해서 신약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이 있음으로 해서 신앙하다 신약하다라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힘만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것이냐가 기준이 돼야지. 근이 튼튼해가지고 그냥 근황해가지고 상극이나 하고 뭐 재성상극하고 도식이나 당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란 뜻이죠. 항상 상생상극으로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간의 왕세강약, 그리고 일간의 희용제요, 요거를 이제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토도 비조를 해야죠. 무토를 봐야 신앙한 것이고, 기토가 신앙한 건 밑에 근이 있어야 신앙한 게 아니고 무토라고 하는 이제 겁재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한 것이다. 을목은 뭐 묘진의 근을 한 게 아니라 병화로다가 설화를 해야 신앙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법이 각기 다르죠. 사주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다 바꿔야 돼요. 지금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내려놓고 지금서부터 다 바꾸셔야 돼요. 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도 해야죠. 일주. 식상일주, 인성일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합충변화 이것도 이제 해야 돼요. 삼합, 방합, 육합, 배합 이런 것들이 상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리고 궁도 봐야죠. 이사는 언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계수일간이 계사일주다. 계수일간인데 나는 계사일간의 계수일간이다. 그러면 이 사중에 있는 경금을 어떻게 쓸 건지 이것도 공부를 해야죠. 정해일간인데 나는 해중의 간목을 어떻게 쓸 거냐, 사중의 경금은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축중의 신금은 나는 개축일주입니다. 그러면 축중의 신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쓸 거냐. 6월이다. 개유일주다. 그러면 6월의 경신금을 만났을 때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사중경금은 어떻게 쓰고 축중신금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걸 이런데 공부해야 된다. 일주 중에서 개수가 경금이라고 하는 기둥을 달고 나오는 것이 좋죠. 개사 이러면은 그렇죠? 일주라고 하는 기둥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 계유, 계사 뭐 이 중에서 계유는 경금이 아니에요. 계유는 신금이에요. 경금은 사를 봐야 돼요. 사. 계사일주. 경금은 사를 봐야 돼요. 정화일간도 일주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해중의 간목은 간목이 있는 거예요. 사중의 경금은 경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일주나 계사일주가 부인이나 남편인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이 계사일주거나 정해일주다, 내 아내가 정해일주거나 계사일주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 음간은 체를 유지하는데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여자는 몸이 튼튼한 것보다는 미모가 뛰어나야 되나요? 아니면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좀 시대가 바뀌었죠. 정해일주 여자가 예쁜 이유가 왜 그렇죠?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해중의 간목을 유용하게 쓰려면 삼합이 있어야 쓰죠. 사중의 경금을 유용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요? 삼합이 있어야 쓰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삼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중의 간목이 삼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강 간목만 못하죠. 아무리 사중의 경금이 삼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간의 경금을 갖지 못하면 경금보다는 못한 거예요. 일간부터 공부를 하고 원령은 이렇게 합형충, 파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은 거부터 할 거예요. 수월에 임수가 없으면 금생수 계절이잖아요. 수월에 임수가 없으면 뭐야? 시장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하죠? 저장하는 일만 해야죠. 술중에 신금을 저장하는 일만 해야죠. 공무원 하라 그러면 돼요. 공무원. 그래서 임수는 속세와 같아요. 속세. 해중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속세와 같고 임도 속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 임이나 해가 있는 사람은 속세에 한번 빠져본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한번 빠져본다 이런 뜻이죠. 병화는 속세가 아니고 그거는 성이라고 해요. 성.